사야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외동딸로 그녀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기획사의 스카우트대 연예 활동을 해왔습니다. 방과 후 연기 수업을 받고 방학 땐 1개월간 해외 홈스테이를 하며 배우의 꿈을 키워왔었죠. 사건이 발생하기 3년 전 사야는 영화를 통해 스크린에 데뷔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일본 도쿄에서 연기 경력을 쌓고 있던 사야는 2011년 10월 SNS를 통해 친구 요청을 받았습니다. 친구 요청을 한 사람은 당시 19세의 찰스였고 필리핀인 어머니와 일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이었습니다. 찰스의 어머니는 돈을 벌기 위해 일본으로 오게 되었고 그때 일본인 남성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마닐라로 돌아와 찰스를 낳았습니다. 찰스는 조부모에게 맡겨졌고 그가 2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찰스를 일본으로 데려갔습니다. 찰스가 겨우 4살 때 그의 부모님은 이혼하게 되었고 이후 어머니의 새 남자친구는 찰스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찰스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또다시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고 그 새로운 남자친구는 조폭 두목이었습니다. 그렇게 찰스는 부모님에게 사랑을 전혀 못 받고 자랐죠. 처음 찰스는 사야에게 자신이 교토의 명문대 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찰스는 대학을 다니지 않았고 당시 트럭 기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찰스가 사야에게 연락하고 있는 전화는 친구 명의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이후 2사람은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고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결국 12월부터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찰스는 사야를 만나기 위해 종종 교토에서 도쿄로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5개월 동안 사귀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야는 영어를 좋아했고 미국으로 건너가 영어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사야는 결국 유학을 선택하게 되었고 일본을 떠나기 전 찰스와 헤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2사람은 헤어지게 되었죠. 2013년 3월 사야는 미국에서 도쿄로 돌아왔고 그때 찰스는 사야에게 메시지를 보내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야는 찰스에게서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였기 때문에 정중히 거절했었죠. 하지만 찰스는 사야에게 집착하기 시작했고 다시 만나자며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사야는 찰스와 여러 번 관계를 끊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찰스의 협박이 멈추지 않자 사야의 아버지가 나서 찰스에게 사야와 연락을 끊으라며 부탁했습니다. 이어 사야는 찰스의 SNS와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사야와 연락할 수 없게 된 찰스는 앙심을 품고 복수하기로 계획합니다. 이후 찰스는 직장까지 그만두었으며 범행을 위해 항목별 예산과 계획 목록까지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찰스는 먼저 사야와 교제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찰스는 2013년 9월 27일 교토에서 버스를 타고 9월 28일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도쿄에 도착한 찰스는 흉기를 구입하게 됩니다. 이후 찰스는 10월 1일부터 사야의 집 근처 역이나 사야가 자주 방문하는 장소에서 사야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찰스는 사야의 친구에게 연락해 사야가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라며 메시지도 보냈죠. 이후 사야는 하굣길에 찰스를 발견했고 겁에 질려 재빨리 학교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사야는 학교 선생님과 교장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사야는 찰스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조차 두렵다고 말했죠. 선생님들은 사야에게 경찰서를 찾아가 보라고 알렸고 결국 사야는 부모님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 찰스의 스토킹을 멈추게 해달라며 호소했습니다. 당시 일본 스토킹법에 따르면 경찰은 먼저 스토커에게 경고를 해야 했습니다. 이후 경찰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체포될 수 있었죠. 우선 경찰은 사야에게 협박받은 문자와 이메일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사야는 경찰에게 찰스의 전화번호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사야가 차단한 찰스의 전화번호는 그의 전화가 아니라 친구 명의의 전화였습니다. 경찰이 그 전화로 전화를 걸었지만 찰스는 받지 않았고 메시지도 남겼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또한 찰스는 도쿄에 거주지가 없었기 때문에 찰스를 찾기는 쉽지 않았죠. 사야와 가족이 낮에 외출한 사이 찰스는 사야의 자택에 침입한 뒤 에어컨 실외기와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2층 창문을 통해 사야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 찰스는 1층으로 내려가 사야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옷장에 숨어 있었습니다. 오후 4시 30분경 사야가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야가 집에 들어서자 경찰은 사야가 잘 도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고 사야는 잘 도착했다고 알렸습니다. 이때 찰스는 옷장에 숨어 몰래 엿듣고 있었죠. 사야가 전화를 끊자마자 찰스는 옷장에서 튀어나왔고 그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야는 찰스에게 벗어나기 위해 집 밖으로 탈출했지만 찰스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다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개를 산책시키던 행인이 찰스가 도망가는 것을 보았고 사야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야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시간 후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인근 주변에서 범인을 수색하기 시작했고 사건 발생 약 1시간 40분 후 범행 현장에서부터 약 600m 떨어진 거리에서 찰스와 비슷한 남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경찰이 찰스에게 다가가자 찰스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고 그렇게 찰스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2013년 10월 29일 21세의 찰스는 공식으로 기소되었고 그의 재판은 2014년 7월 도쿄 지방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찰스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지만 변호인은 찰스가 어머니에 의해 방치되었고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혹한 환경에서 자랐다며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찰스의 범행이 계획되었으며 후회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야의 가족들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종신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찰스는 범행에 대해 강한 성취감을 느꼈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사야의 어머니는 재판에서 찰스가 사야의 꿈과 희망, 존엄성을 모두 앗아갔고 누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찰스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2014년 8월 1일 찰스는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인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1심 판결이 옳았다고 판단해 양쪽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